한 여성이 흥분에 휩싸여 소리칩니다. 너희가 먼저 일으킨 전쟁이야! 그 말을 들은 상대방 여성은 도망치듯 강의실 밖으로 빠져나갔고 주변에선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 스위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져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한국어 교사들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인기를 끈다던가 한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강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어 수업이라고 해서 다른 수업과 원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입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무리하게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말하는 것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경력이 짧아 능숙하지 못하다면 그 과정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인내하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가 젊으셨을 때부터 무역이라던가 사업을 하시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고 거기에서 겪게 되는 신기한 경험 또는 모험담이라던가 희귀한 인형, 액세서리 같은 것들로 저의 환심을 사는 일이 종종 있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여자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능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라는 동안 문득 아빠의 빈자리가 절 외롭게 만들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 밖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심어놓은 동양권 문화에 대해 막연하게 환상을 가지게 되었고 종종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시아 문화를 단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언어라던가 그들의 생활까지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급기야 직접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아빠는 저를 이해해 주셨고 반대하지도 않으셨지만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권하시더군요. 아빠와 저는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공산국가 체제이며 서방 국가들과는 대립구도로 각이 서 있는 중국보다는 미국과도 교류가 활발한 일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향후 사업적인 면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동양에 대해서 특히 일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는데요. 지금은 친근한 척 미국의 아양을 떨고 있지만 한때는 추축국의 일원으로 미국에 전쟁을 걸어왔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원수였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의도 잊지 않으셨지요. 사실 아빠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아빠와 인연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일본으로 처음 유학을 오게 될 당시 전 일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보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언어를 익히는 것 외엔 잠시 외출해서 디저트를 즐기는 게 전부였어요. 그건 토모에라는 일본인 친구 덕이었습니다. 토모에는 말수가 적고 소심한 성격 탓에 특별히 어울리는 그룹이 없었고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인들은 함께하는 그룹이 초반에 거의 정해져 버려서 어느 정도 그룹이 형성되고 난 뒤엔 새로이 끼어들기가 힘든 문화였는데 토모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 탓에 고립되어 버렸고 저와 접점이 맞아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토모에와 함께하면서 일본을 알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강의실에서 그녀와 이야기하다가 정말이지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일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전쟁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녀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에 저는 쉽게 말을 이어나가기가 힘들 지경이었는데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전쟁이 있었고 일본이 우세인 상황에서 미국이 반칙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 일본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해지고 선량한 민간인들마저 휘말려서 끔찍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전쟁을 그만두기로 한 거라고 했어요. 그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토모에의 표정은 마치 슬픔을 어필하도록 교육된 건가 하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으며 순간 저도 모르게 너희가 먼저 일으킨 전쟁이야.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말려들게 한 건 일본이었어. 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격분했고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먼저 미국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고 선제 공격을 가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이 행했던 비윤리적이며 참혹했던 진실을 이야기하자 토모에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던 토모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 나 믿을 수가 없어 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고 주변에 있는 모두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오는 듯해서 저도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토모에와 약간의 거리감 같은 것이 생겼는데요. 수업 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 일을 떠올리며 따지고 보면 그녀를 포함해서 일본인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소심한 토모에의 성격상 먼저 다가올 것 같지도 않으니 흥분해서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걸어볼까? 낯선 이국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기가 막힌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한편 구석에서 난로한 차림의 한 여학생이 여러 학생들에게 애워싸여서 조롱을 당하며 구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희끔거리며 쳐다보기만 할 뿐 그 여학생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항하기는커녕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던 그녀와 저는 한순간 시선이 마주쳤고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흥분되고 당황한 나머지 전 영어로 막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효과가 있었던 건지 조롱하던 학생들이 등을 돌려 떠나게 되었습니다.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며 괴롭힘당하던 여학생을 부축하고 양호실로 이동하자고 권하는 나를 붙잡은 그녀는 이내 처참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그녀를 다독이며 학교 밖 카페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조금은 진정이 되었는지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칸나라고 하며 제1교포 3세로 어릴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종종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미국인인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나쁜 습관 중 하나로 이지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칸나는 이내 불안에 떨면서 슬픈 추억을 꺼냈는데요. 과거 친한 친구였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일본인 친구가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자 서서히 그쪽 편으로 돌아서서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도 더 자신을 괴롭혔던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도와준 건 정말 고맙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와 엮이면 나한테까지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며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모른 척 지나쳐 달라고 말하는 칸나를 보면서 슬프고 화도 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집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학교 측에 바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심했습니다. 문득 토모에는 이런 일들을 알고 있을까? 일본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지? 등의 궁금증들이 생겨서 너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할 무렵 현관 입구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토모에가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며 안도하던 그녀는 마치 큰 결심을 한 듯이 다음날 자기도 옆에서 잘 말해줄 테니 같이 사과하러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하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하고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대체 뭘 잘못했는지 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토모의 본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하기가 곤란한 듯 망설이더니 특별히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라면서도 그들 무리에게 대들은 것을 빌미로 저에게 안갚음을 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토모에에게 이짐의 집단 따돌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토모에는 그 역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눈치입니다. 아니 토모에뿐 아니라 모두가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누군가 편들어줬다가 혹여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튀지 않을까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즘에는 학생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나머지 모두가 더 단합할 수 있는 구조로 교사들이 먼저 그 풍토를 조성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심한 그녀는 학기 초마다 혹시나 자신이 이지메를 당하지 않을까
매번 가슴을 졸여야 했다면서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누구나 겪었을 만큼 만연하고 있는 일이라더군요. 그리고 대체로 외국계 일본인 그 중에서도 한국계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들의 소문이면 진짜 얼굴은 이런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교수들 역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전 반발심이 들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일에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토모에를 돌려보냈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전 강의실에 먼저 칸나를 찾아가 동석했고 그녀와 같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칸나는 무척 당황하면서 경계했고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보란듯이 그녀의 집까지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녀의 어머니와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칸나의 어머니는 엉겁결에 저를 집안으로 들이시며 매우 당혹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인들은 예의상 초대의 말을 건네지만 진심이 아닌 뒷말로 던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초대를 받아도 거절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 그들에겐 당연한 상식인 듯 했지만 미국인인 저는 몰랐었기도 하고 칸나에 대해 알고 싶고 궁금한 마음에 바로 초대에 응한 것이지요.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다고 너스레를 떠시며 다과를 내오시고는 어디서 왔는지 일본에 온 지는 얼마나 됐는지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사이에 처음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부인이라는 경계가 사라진 듯한 부드러운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그녀는 딸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교포 2세인 칸나의 어머니 역시 학창시절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노골적인 해코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본인을 아키코라고 소개한 그녀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칸나를 잘 부탁한다며 또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국 땅, 문화도 피부색도 다른 칸나의 어머니가 마치 고향의 친어머니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매일같이 칸나와 어울렸고 아키코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의식해서였을까요? 칸나를 괴롭히던 무리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눈치를 보는 듯했어요. 일본은 급격한 발전이 있고 난 뒤 경기가 침체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사람들은 거칠었으며 일본이 자랑하는 그들 고유의 문화라는 건 쇠퇴해가는 느낌이었지요. 동경하고 상상하던 동양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데다 상식 밖의 행동들을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아키코 씨는 제일 교포 2세로 차별과 박해에 시달려야 했지만 정작 일본 태생으로 한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일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 본 적도 없는 곳을 고국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건 저로서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때까지 전 한국인 조선인을 인디언과 비슷한 느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이던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서로 대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안에서 원주민들과의 대립이었을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일본에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어떤 드라마가 일본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사회현상으로까지 치닫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건데요.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중심적인 일본 사회에서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욕망을 대변하듯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며 기존에 없었던 남성성과 함께 잘 몰랐던 이웃나라, 한국에 대한 호기심 등 한류의 바람이 불고 온 엄청난 이슈였지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의문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으나 이제 와서 고백하기도 창피한 마음이 들어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점원에게 한국에 관련된 책이 있는지 물어보자 손가락으로 한쪽 코너를 가리키는데 그곳엔 놀라운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원색적이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상한 제목들도 많았고 경계심 없이 한 권, 두 권 훑어보기 시작하던 저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베스트셀러라며 눈에 잘 띄게 전시되어 있는 어떤 책에서는 한국을 비방하는 글로 시작해서 시종일관, 거의 욕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칸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본 건 혐한 코너라면서 일본에선 한국을 비방하기만 해도 돈이 된다는 식으로 엉터리 이야기를 마치 전문가인 척
거짓말로 꾸며내는 집단이 있다는 거였어요. 한쪽에선 한류다 뭐다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반대편에선 비방을 일삼으며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일본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칸나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역사와 자료는 대부분 조작과 날조로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그마저도 오래되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시작한 전쟁도 피해자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인데 당연하겠지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잠시 결국 올 것이 왔나 봅니다. 칸나를 괴롭히던 무리들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듯 하더니 직접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하더니 다음 날, 그 다음 날 점점 조롱으로 강도와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교수에게 상담을 했더니 교수는 오히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저한테 처신을 잘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토모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교사가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을 듯했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온 건 실수였던 것 같아 본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상황을 어릴 때부터 쭉 견뎌왔을 칸나와 아키코 씨가 떠오르며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칸나는 자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피해를 준다는 식으로 저를 피하는 듯했고 그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멍하게 앉아있는데 옆방의 TV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더 크게 들려오는 듯했어요. 드라마와 한류에 빠진 아줌마 팬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녀오는 프로그램인 듯했습니다. 연신 환호와 고성을 질러대는 시끄럽고 이상한 프로그램이구나 신경이 거슬렸는데 불현듯 칸나랑 같이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칸나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칸나를 보자마자 소리치듯 말했어요. 한국에 가자고.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하던 칸나가 저를 진정시키고는 주섬주섬 책장 한편에 꽂아둔 서류들을 꺼내놓으며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필요한 서류들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칸나는 진작부터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방법들을 찾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봐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거라면 좋아, 내가 해결해 줄게 전 호언장담했고 집에 돌아와 전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당연히 아빠는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그냥 돌아왔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긴 시간 설득과 고집을 부려서 결국 제 뜻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셨어요. 칸나와 함께 아키코 씨에게도 허락을 얻어낸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칸나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한국의 문화 역사 등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일본인들과는 그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될수록 흥미가 더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알게 되니 몸소 겪었던 일본의 뻔뻔한 행동들이 떠올라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어를 접하게 된 저는 한글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데요. 단시간에 읽고 쓰기가 가능해지다니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 마법 같은 언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일본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매우 친절했고 또 배려심이 깊어서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매우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좋았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침 받고 또 그들에겐 영어를 통해 교류하는 등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득 한국에도 이지메 같은 문화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반대로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 차별 없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행여 소외되는 친구가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도 학생 한 명 한 명 그 나아갈 발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교육면에서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길 잘했다며 하루하루 충만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상담을 청하셨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처음 한국어를 배우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수업 방침을 개편하고 싶으시다며 한국어를 지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칸나와의 소중한 인연과 한국에서의 알찬 시간들을 더해 이후 전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매우 적은 사람들만 알고 있는 데다 비인기 학과였던 한글과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되어서 안타까웠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K-팝이라든지 K-드라마 같은 한류를 타고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이 부족할 지경이 된 것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동 스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